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주재원처럼 해외 파견을 나가는 제도가 있는데요. 미국으로 많이들 나가시긴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호주 시드니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학부 전공이 정치 외교학이라 그런지 주변에 해외를 자주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해외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분도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게 방콕에 파견 중이실 때였는데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계셔서 민스터에서 같이 수다를 떨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외교부에서 8년차 외무사무관으로 근무 중인 백경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무사무관, 그러니까 외교관, 흔히 말하는 외교관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외교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어, 외교관은 우선은 크게는 양자랑 다자 업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양자 업무의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중국, 뭐 일본, 러시아 같은 사강 국가들 아니면 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에 있는 각 국가들이랑 양자 관계를 이제 발전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게 약간 이제 외교의 기본적인 양자 업무이고, 다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기후 변화 아니면 뭐 개발 협력, 아니면은 뭐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있어서 각 국제 사회랑 협력해서 그런 업무들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고 이제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자 업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외교관이라고 하면 음. 멋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은 아주 많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듣고도 잘 모르겠는 게 이 외교 활동, 이 외교라고 하면 뭔가요? 뭘 하는 건가요? 그게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답변했던 거는 너무 이제 거창하게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약간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라고 제가 생각하는 외교는 상대방과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외교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관계 설정을 잘 해서 뭔가 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또 얻어내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주면서 약간 또 협상도 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외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너무 거창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약간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와닿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음, 외교의 이 교자가 음. 이 사교의 맞아요. 같은 교자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말하자면 국가 간의 사교 맞아요. 활동을 맞아요.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어, 그래서 뭐 꼭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게 이 회사 외교부에 들어오고 나서 좀 했던 활동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조금 더 알고자 하고 이제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친교 관계가 조금 기본이 된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음,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주 태국에 있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가서 뭐 이런 정무나 경제 업무들을 하면서 태국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그런 카운터파트들이랑 여러 가지 뭐 협의를 하거나 면담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 좀 관심이 있는 주제로 할 때도 있고 태국에서 뭐 우리를 만나자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하는 일들이 좀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교관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음,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시험이 기반 일반적인 이제 입부 경로이고요. 외교관이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면은 뭐 5급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공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입부하는 경로가 있고 뭐 7급 외무영사직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시험이 기본적으로는 많이 봅니다. 물론 특별한 채용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언어나 아니면 기존에 근무했던 경력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 아, 일반적인 좀 채용에 비해서는 그런 규모나 숫자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잖아요. 뭐 5급 공무원 시험도 있고 뭐 7급 공채도 있고 9급 공채도 있고 이런 일반 공무원 시험이랑은 좀 다른가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일반 그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인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 행정고시랑 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아예 구분이 되어 있고, 일반 7급 같은 경우에도 외무영사직 그 직렬에 대한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직렬처럼 그러니까 뭐 외교 공무원, 뭐 네.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처럼 음, 직렬을 구분해서 아예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부터 그렇게 시험을 보고 음. 있습니다. 공무원인 건 같지만 네. 신분은 같지만 이제 맞아요. 직렬이 다른 직렬이 거예요. 다른 맞아요. 느낌으로 네,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처럼.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외무 공무원 이렇게 따로 뭐 구분을 하고 있긴 해요.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이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외교관 잘 모르긴 하지만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나요? 저도 그게 되게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이거 시험을 볼 때 네.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막 원어민 네이티브 수준까지는 아닌데 혹시 외교관은 그 정도 수준을 좀 요구하는 건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회사 들어오고 제가 경험을 해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한국어로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네. 요구되는 영어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영어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갖고 있어도 그 시험을 보고 외교부 생활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체감하지만 이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를 조금 더 명확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 전달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영어 실력이 중요하구나고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국립외교원 그 입교해서도 영어 수업을 한 1년 정도 받기도 하고 외교부 들어오고 나서도 좀 개인적으로 뭐 영어 회화든 장문이든 좀 연습할 수 있게 혼자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뭐 특히 외국에 나가서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본인이 어느 정도로 목표를 잡고 하는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사실. 네. 네. 시험을 볼 때 음. 그렇게 영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들어가서 일을 잘하려면 네.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막 말하다 보면 막 꼬일 때도 있고 조금 네. 더 이렇게 잘 말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내 모국어인 만큼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느껴서 저도 외교부에서 보는 공인 인증 영어 시험이 있는데 오히려 회사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조금 성적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더 올랐어요. 이렇게 네.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파견을 나갔을 때나 뭐 외교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다 영어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하고 이제 뭐 좀 일본이나 이런데 파견 가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서로 이제 뭐 일본어나 뭐 그런 다른 언어로도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어 시험, 그러니까 외교부 내에서의 외국어 시험이 있다는 걸 저도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봤거든요. 그걸 뭐 1년에 한 번씩 뭐 특정한 주기로 이제 모든 외무 공무원들이 보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그 외무공무원법에 아마 한 10년 정도 기간 안에 취득한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이 필요해요. 영어랑 외국어 성적이. 그래서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성적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한 10년 정도는 그냥 갈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성적을 뭐 올리고 싶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뭐 1년에 한 4번 정도 시험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시험을 보고 싶을 때 응시해서 보면 돼요. 저도 한 마지막 시험 본 거는 1년, 2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이거보다 더 잘 볼 수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신청해서 보는 건데 일정 기간 안에는 그걸 봐야 한다 이런 건가 보네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 찾으면 나무위키에서 찾아봤는데 맞아요. 나무위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외국어 시험을 뭐 일정 기간 동안 응시하지 않으면 그 외무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와 너무 무섭다. 불이 나게 보는 경우. 조금 급박해진 상태로. 저도 그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가 이제 2019년인데 그때 만약에 보고 시험을 안 봤으면 이제 2029년이면 저도 되게 먼 미래라 생각했는데 또 한 3, 4년 있으면은 그러네요. 성적이 만료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시험을 다시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일하는 게 기본적으로 영어,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좀 직역이다 보니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인 역량. 그래도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근데 네. 특히나 해외로 나가게 되면 사람으로서 한국을 대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특권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뭐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겁니다. 외교관 게이트, 공항에서 외교관 여권, 외교관 게이트 맞아요.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공항에서 이제 외교관이랑 뭐 승무원들 포함해서 뭐 약간 특별 그 통로가 있어서 그런 네.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제 줄이 길거나 할 때 사실 이제 뭐 비자나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되어 있거나 하면 조금 더 빨리 이동을 할 수는 있는 것 같고 외교관이 사실 이제 갖는 특권 면제에 대해서 조금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어서 네.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출장 가거나 할 때도 일 업무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은 활용하면 좋은 것 같고 국가 일로 가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악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교관 여권 있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도 그래서 그냥 일반인 자격으로서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외교관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일반 여권으로 교체해서 가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갖고 계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 출장을 갈 때는 외교관 여권으로 또 바꿔서 가고 제가 뭐 혼자 뭐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또 일반 여권으로 바꿔서 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네. 두 개가 교체를 있는데 해야 해요. 교체를 하는. 네. 그리고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해외 나가면 이제 대사관이라는 기관이 있고 영사관이라는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인가요? 그래서 대사관은 그 나라의 수도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노이에 대사관이 있는 우리 하노이의 주 베트남 대사관이 있는 거고 뭐 호치민이나 다낭 이런 도시들의 뭐 다낭 총영사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마드리드가 수도니까 우리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은 마드리드에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 바르셀로나 이런 데도 여행을 워낙 많이 가시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을 개관을 새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은 하나, 각 국가에 하나씩 있고 영사관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애틀랜타, 뭐 시카고 도시들이 워낙 많잖아요. 뉴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총영사관들이 여러 개 있고요. 본점과 지점 같은 느낌이네요. 본점과 그러게요. 본점. 그래서 본점에서는 이제 주재국 정부랑 뭐 정무 관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영사관들의 영사 기능이 조금 더 우선이 되는 것들인 것 같긴 한데 거기서도 필요로 하는 뭐 지방 정부 교류나 뭐 또 그런 것들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사관의 업무가 이제 그 나라 정부와의 소통과 교류. 맞아요. 영사관의 업무는 이제 그 나라의 예를 들면 특정 국가의 뭐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아요. 업무들 네.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관에도 근데 영사 업무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 태국에서 그때 뵀는데 태국 대사관에 저 영사과에 있었어요. 사실 첫 1년은. 그래서 이제 왜냐면 방콕에도 영사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근데 뭐 영사 업무가 조금 더 필요한 곳에서 있는 영사관들은 그런 업무를 또 많이 하고. 경비님이 외교관이 이제 외교관 선발 시험에 합격하셨을 때가 기억나는데 엄청 옛날이잖아요. 네, 벌써 8년 차 하시니까 그때 최연소로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만 21세? 이럴 때 합격하신 거 아닌가요? 뭐 얼추. 왜 여쭤봤냐면 언제부터 외교관 준비를 하셔서 그러니까 꼭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언제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일찍 준비를 하셔서 일찍 합격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건지 오히려 시험을 되게 합격을 하고 그 질문을 많이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막 학생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부터 조금 약간 좀 나라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도 외국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었고 대학교에서도 정치외교학과를 가게 되면서
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뭐 공무원 중에서도 조금 더 제가 가진 장점이랑 조금 이렇게 역량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외교부일 것 같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좀 준비를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뭐 빨리 합격을 한 것도 있지만 좀 마음을 빨리 먹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붙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너무 이제 시험을 빨리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약간 어떤 길이 있고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꼭 빠른 합격만이 답은 아닌데 이제 그때는 되게 그게 목표였고 뭔가 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한 것만 바라보았다. 좀 제가 약간 그렇게 그 마음을 정하면 좀 이렇게 돌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돌진을 했고 돌진을 매우 잘했지만 그러니까 덕분에 매우 잘한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막 근데 꿈이 있었고 약간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다행히 이제 그게 잘 맞아 떨어졌던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그때 시험이 되게 빨리 붙어서 되게 어쨌든 주변에서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아 그럼요. 그래서 막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렇게 막 뽕에 차 있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더 외교부 생활을 하고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작이 꼭 빠르다고 그게 답도 아니고 오히려 저도 길게 보면서 막 친구들 이렇게 잘 고민하던 진로 고민하던 친구들 이렇게 잘 되고 이러는 것도 보면서 길이 하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빨리 붙어서 뭔가 그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막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시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알게 되면서 막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게만은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항상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준비할 때 저도 되게 독하게 약간 이렇게 뭐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거의 안 하고 정말 딱 이거를 목표를 세워서 해서 결과가 너무 좋았지만 모든 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엄청 힘든 과정이잖아요. 사실 뭐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하나에 정말 몰입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이것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시험이니까 워낙 어려운 시험이고 양도 엄청 많고 저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물론 엄청 잘하셨으니 또 좋은 결과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빨리 목표를 정해서 난 요걸 하고 싶어라는 목표를 얼른 정해서 요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그걸 되게 잘 달려간다는 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막 띄워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릴 때 뭐 해외에 거주하셨거나 그런 경험도 있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외교부를 통해서 좀 해외의 생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었어서. 물론 네. 저 외교부 직원들 중에 뭐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 요즘에 또 워낙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생활하실 기회가 많으시니까 그런 경험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좀 없었던 편이에요. 그러면은 방콕이 그러니까 태국이 첫 그쵸. 파견이셨죠? 맞아요. 맞죠? 첫 파견이고 외국 생활도 그렇게 장기간으로 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오, 신기하네요. 저 뭔가 당연히 해외 생활을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유학파 느낌. 당연히 했어요.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제 태국에 처음 파견 가서 외국에서 사는 거는 이렇구나 이런 장점들이 있고 조금 이런 또 힘든 점이 있구나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해. 어떤 걸 느끼셨나요? 뭔가 장단점? 장단점. 해외 생활의 장단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해외에 어쨌든 외교부 직원으로서 간 거니까 또 거기서 생기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해외 공간에서 근무할 때는 아무래도 서울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인으로 이렇게
그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외교관 자격으로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만나고 뭐 행사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준비하고 내가 결과물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외국 생활을 할 때는 좀 근무 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성장도 네.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또 외교관으로서 신분이 보장된 사람으로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또 많은 그런 분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개인으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외 생활을 저도 처음 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이제 한국이 워낙 최근에 이제 사실 제일 살기 좋고 편하고 그리고 원래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니까 편한 점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가면은 새롭게 좀 적응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이렇게 모든 막 교통이나 뭐 생활이나 서비스나 인프라들이 그렇게 잘 갖춰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들도 많이 느끼고 조금 어른이 되는 되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해외 파견을 가는 그런 주기가 따로 있나요? 뭐 이렇게 들었다가 나갔다가 들었다가 나갔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주기가 막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이제 한 공간을 나갈 때 최소 뭐 2년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연속성을 네,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또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몇 년 정도 있다가 또 좀 이렇게 시기가 되면은 또 다시 이제 다른 공간에 파견을 나가고 그래서 네, 그렇게 주기가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적게는 한 5-6개에서 많게는 진짜 7-8 뭐 이렇게 10개 공간까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본인 좀 그 삶에 따라서. 네. 저는 이제 시작이죠. 그럼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방콕에 가셨다가 들어오셨고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실지는 아직 네. 모르는 거죠? 맞아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뭔가 뭐 지원을 한다거나 네. 뭐 아니면 뭐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누가 정해준다거나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해요. 저희가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그때 이제 내가 파견되고자 하는 시기에 이제 그 공간에 자리가 있는 돌아오는 분이 또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순위들을 이제 뭐 내가 근무했던 거에 대한 평가, 뭐 외국어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평가가 되고 그 내가 지원했던 것과 약간 이렇게 해서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워낙 공간이 많다 보니까 공간들을 그 약간 등급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가, 나, 다라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들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 등급 공간, 제일 좋은 공간에 갔던 사람들은 뭐 그 다음 공간으로 조금 뭐 라 등급 공간을 가야 된다거나 일반적인 원칙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원칙들 아래에서 좀 개인의 희망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하시는 공간도 있나요? 저도 이제 약간 지금 제일 외교부에서 약간 어떤 거를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고민이 돼서 공간도 네. 약간 그거에 따라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조금 고민 중이에요. 태국도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히 갔다 온 건데 되게 좋은 경험을 했고 잘 갔다 왔어서 다음 공간은 또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또 가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좀 그런 것도 이제는 약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라만 본다기보다는. 네. 좀 종합적으로 네. 좀 커리어와 다양한 것들을 좀 네. 고민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 파견을 가서의 생활도 좀 궁금한데 파견을 나가게 되면 뭔가 이 워라벨이 어떤가요? 외교관의 워라벨. 서울은 조금 기본적으로 서울 본부에서 근무할 때는 조금 워라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서울이 좀 더 네, 아무래도 본부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좀 총괄하고 하는 기능이 있다 보고 또 서울에서 근무 문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게 있고 해외에서 그래서 이제 공간을 가면 조금 더 혹시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다들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공간도 공간마다 사정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태국 대사관 같은 경우도 영사 업무가 많아서 뭐 영사 업무를 하시는 뭐 이렇게 뭐 그 사증 영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렇게 주말에는 공휴일에도 근무하시고 제가 그런 거를 아, 많이 봤거든요. 네네. 약간 그래서 어디에 가고 어떤 일을 맡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지역 공간들은 중동 지역 이제 일들이 생기면은 사실 그런 네. 데서는 또 되게 어, 또 어려움을 겪고 해서 그 공간은 되게 지역이랑 그 공간마다 상황이 되게 달라요. 음, 그래서 약간 천편일률이라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음. 매우 케바케다. 네, 너무 케바케라. 네. 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 가면은 본인이 이제 또 그 나라에서 근무 환경들이 예를 들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시간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뭐 좀 주말에 어디 주제국 어디 그런 뭐 이렇게 놀러 가 본다거나 아, 조금 더 그런 견문을 넓히고 조금 한국에서 할 수 없던 것들을 좀 해보려고 사람마다 그렇게 그래도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뭐 이렇게 취미를 만든다거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쵸 여행을 많이 다닌다거나 네. 저도 파견을 나가 있으니까 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파견 음, 나가면 이제 주말에 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음. 그러기도 하시나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저 태국 가서 운전 처음 했는데 이렇게 아, 네네. 주말에 혼자 그 아마 태국 공휴일 같은 게 있어서 차를 끌고 그 근교 후아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 제가 혼자 달려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네, 뭐 혼자 여행. 네. 한두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한 세 시간 정도 편도 그래요? 세 시간 그래서 뭔데? 생각보다 먼데 하면서 파타야가 한 두 시간 정도면 가는 것 같고 네. 후아인이 한 세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치앙마이나 푸켓 이런 데는 한 시간 비행기로 갈 수 아, 있으니까 비행기로 또 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태국에는 이제 다양한 여행지들도 많고 하니까 음, 많이들 가시고 하니까 그렇게 뭔가 가볍게 놀러 가기도 좀 좋긴 하겠네요. 맞아요. 태국에서 처음 운전하시고 3시간 혼자 운전해서 가는 건 대단하신데요? 그게 그래서 편도 3시간을 그때 좀 운전이 그래도 좀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할 것도 음. 없고 한번 가볼까 해서 그랬는데 좀 멀긴 하더라고요. 네. 방콕은 사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도시이기도 하고 태국 자체를 엄청 많이 가시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여행으로 놀러 갔을 때 경비님 뵙고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놀러 오시기도 하나요? 그래서 태국의 약간 장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또 관광이 유명하니까 많이들 오시니까 가족분들도 몇 번 왔다 가셨었고 어, 그 민수님 포함해서 친구들도 뭐 지인들도 많이 왔었고 네. 뭐 이번 주에 뭐 이 팀 오면 다음 주에 저 팀 오고 아, 약간 그 정도. 그런 경험은 또 있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래. 그런 재미가 또 있겠네요. 조금 외로울 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다행히 이렇게 다행이네요. 외국 생활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내가 원래 가족이나 친구들과 조금 관계가 이제 거리가 일단 멀어지니까 좀 그럴 수 그쵸. 있는데 태국은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태국도 그런데 영어가 이제 주 음, 사용 언어가 아닌 국가들도 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태국으로 가게 되면 뭐 태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파견을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태국어를 못해도 파견을 가서 이제 뭐 가기 전에 음. 배운다거나 가서 배운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해외 이제 공간 발령할 때 외국어 이제 그 능력을 조금 보긴 하는데 사실 세계 공간이 너무 많고 아, 그리고 네네. 딱 뭐 내가 뭐 일본어를 한다고 해서 일본 공간만 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어서 그 나라에 가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아닌 경우에는 뭐 조금 미리 이렇게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가서도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뭔가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영어를 항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식당 가거나 아니면 뭐 정말 택시 네. 타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존 이렇게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네. 생활을 위한 외국어. 생활에 의한 외국어. 네. 그러고 보니 경빈님은 제가 기억하는 영어와 중국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로는 이제 뭐 언젠가 갈 수도 있겠지만 중국어로는 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갈 수도 어, 있죠.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중국도 중국 공간 이제 베이징에 있는 저희 중국 대사관도 규모가 되게 크고 중국에 네. 또 영사관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따로 음. 하진 않으셨는지. 그 활용할 일 네. 있으신가요? 사실 중국 공간으로 가지 어. 않으면 사실 없을 것 같은데. 그 맞아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이럴 때 사실 한국어로 일을 하니까 그쵸, 그쵸. 기본적으로는 그렇기도 하고 중국이나 일본 외교관들은 또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뭐 그렇게 한국에 파견을 오래 오거나 아니면 여러 번 오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고 경비님이 중국어 잘하시는 것처럼 중국 외교관분들도 한국어 잘하실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어. 네. 일단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회사 들어오고 나서는 그랬던 게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또 너무 많으신 거예요. 조금 그래서 약간 그래서 외교원에서 중국어 수업 들을 때도 저희 동기들이 이제 너무 잘하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안 되겠는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꿈이 좀 이렇게 그런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네. 기회가 되면 좋고. 네.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영어는 어쨌든 많이 또 하는 쓰니까. 거니까. 하긴 이 중국어는 잘하시는 분들이 생각해보면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살다 그치, 오신 좋은 분들 중에서 거죠. 중국어 그렇죠, 좋은 거죠. 그쵸, 그만큼 이제 외국 기회가 많고. 맞아요. 그래서 저 중국어 하는 또 친구들은 중국 실제로 그 공간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 중국 관련 업무도 하는 동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요즘 혹시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 주로 하고 있는 고민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회사를 들어오는 게 목표고 어떻게 네. 하면 뭐 회사 잘 들어갈 수 있을까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사 들어오면 이제 또 회사를 어떻게 잘 다녀야 되나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8년 차 이렇게 좀 거창하긴 하지만 어쨌든 몇 년 정도 이제 외교부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내가 뭘 잘하는지 앞으로 이 회사에서 뭐를 조금 더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고 이제 또 그게 일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삶이랑도 좀 연관이 돼서 좀 언제 이제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저희는 이제 해외 파견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결혼이나 육아나 그런 삶의 주기들을 좀 잘 맞춰야 되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네네. 주변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은 이제 남 얘기처럼 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조금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좀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파견을 가거나 하면 가족분들이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뭐 조금 잠깐 떨어져 지내시거나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들 하세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회사 네. 들어왔을 때.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했는데 다들 정말 다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언을 해주시기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각자의 상황에 사람마다 따라 사실 상황이 너무 달라서 사실 조언이나 좀 뭔가 정해진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 저도 그게 조금 제일 어려웠고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배우자분들이 같이 가시는 경우도 뭐 당연히 있고 일을 뭐 휴직을 하든 아니면 그만두시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뭐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쵸. 좀 떨어져 계시거나 좀 떨어져 있으면서 왔다 갔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누가 와서 도와주시거나 뭐 가족분들의 누가 한 명이 막 이렇게 기르는 걸 도와주시거나 다들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파견이 좀 어느 정도 강제되는 너무 당연한 생애 주기에서 너무 당연하게 중간중간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게 알고 들어온 거고 원래 이 직업을 할 때 이제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오지만 실제로 이제 내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저희 뭐 외교뿐만 아니라 뭐 국제기구나 뭐 여러 해외 파견이 있는 그 직종들은 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또 개인의 조금 그 고민과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 혹시 취미 있으세요? 제 취미가 조금 없는 그 그래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좀 그나마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맛집 다니는 거를 좋아하고 네네. 맞아요. 뭐 맛집 같은 거 기록도 원래 좀 많이 하고 어, 원래 그런 것도 좀 되게 까다롭게 막 리뷰 같은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그러지 않고요. 이제는 그냥 뭐 집 주변이나 좀 가까운데 좀 괜찮은 데가 있나? 괜찮으면 한번 가보고 뭐 카페든 식당이든 뭐 술집이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사실 저 요즘 게임을 하는데 그래요? 말하기가 좀 민망해서 말을 그래요? 말을 무슨 못. 무슨 게임 아, 하세요? 저 그 롤을 합니다. 최근에 시작하신 거예요?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오. 근데 저 항상 해보고 싶다는 로망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되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쉽지 않고 진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쵸, 그쵸. 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잘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알려줘서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재밌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도 받지만 사실 요즘에는 좀 시간이 남으면 PC방에 그래요? 가고 있습니다. 네.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얼마나 건전한. 재밌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게임이 조금 그게 좋은 취미인가? 약간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뭐 또 장점이 있어요. 시간이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거는 맞아요. 있어요.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저도 롤이랑 게임을 안 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저 예전에 막 재밌게 음, 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막 술 먹고 PC방 가고 음. 엄청 재밌잖아요. 그렇습니다. 게임을 네, 하시는군요. 어디 가서 그래서 말하지는 않아요. 잘, 그래요?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그래서 정말 저 직장 동료한테 한번 말을 했었는데 뭐 일주일에 몇 번 하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 했더니 그걸로 부족하다고 부족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할 건 뭐지? 실력을 키우기에는 실력을 키우기에. 키우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취미인데. 그래서 너무 못하니까 좀 못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약간 받을 때가 그쵸. 근데 원래 있더라고요. 게임은 이겨야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다 그러네. 즐기고 있습니다. 롤 샤라웃. 취미가 원래 좀 없었어요. 원래도 없는데 막 외교관은 약간 멋진 취미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은 약간 이게 근데 또 이제 사람 만나서 사교 맞아요. 활동도 외국에 해야. 나가서 약간 그게 약간 이제 말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음. 외국 가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그런 험지에 가면은 본인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때 뭐 테니스든 운동이든 아니면 음. 악기든 뭐 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취미가 좀 없는 사람이라 그런 멋진 걸 할 수 있을까 약간 네 고민. 아니면 다른 운동 같은 거 하시나요?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e스포츠로. e스포츠와 이제 네. 음. 또 이게 약간 일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 듣고 보면 그러고 보면 파견 나가서 음.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골프나 맞아요. 테니스 이런 거는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힘든 이렇게 뭐 인프라가 없는 나라를 가도 골프장은 그래도 하나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나마 제일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민수다 하면서 요즘은 거의 항상 드리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지면 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음. 저는 약간 이게 어 이렇게 막 뭐 회사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회사 다니고 하면서 어쨌든 뭔가를 항상 해야 하는 환경이잖아요. 보통 그쵸, 대다수의 그쵸. 직장인들이. 그래서 그런 제약이 없다면 조금 시간을 좀 자유롭게 써보는 좀 그런 기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음. 생각한 것 같아요. 약간 일종의 안식년이라고 안식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아니면은 막 여행을 그냥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뭐 어떻게 뭐 해도 되는 좀 그런 시간을 한 번은 갖고 싶어 봐요. 네, 갖고 싶어요. 음. 지금까지 음. 뭐 대학에 들어와서 음.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으니
회사에 들어와서 음. 일을 하시고 맞아요. 계속 뭔가 하고 계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되게 정반대의 삶이랄까? 정반대의 그런 좀 방식이 조금 궁금한 건 있어요. 좀 쉬고 싶다. 네. 한 번쯤 좀 그러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쉬고 싶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렇죠. 뭐 가정이긴 하니까 뭐 정말 돈이 엄청 많아졌다.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 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다. 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약간 생각해서 저도 약간 그렇고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막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일을 하고 싶을까? 그건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는 완전 반대로 꿈꾸는 저 이제 막 태국에 있을 때 그런 섬들이 많아요. 작은 섬들이 그 막 네네. 작은 섬에서 막 그런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막 좀 봤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약간 로망처럼 그래서 이렇게 섬에 가서 뭔가 이렇게 유유자적. 네, 뭐 맞아요. 뭐 그런 무슨 바든 카페든 그런 거 열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로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 음. 예능에 뭐 윤식당 이런 것처럼 아, 조그맣게 가게 해가지고 조그만 섬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면은 되게 그쵸. 좋게 잘 할 수 재밌겠죠.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당연히 이제 뭐 그거를 생업으로서 하면은 그거는 이제 힘든 거지만 돈이 개인 경제적 제약이 없다면. 음, 음, 음. 음. 맛집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내가 그쵸. 저 이제 그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좀 안내해주고 음. 뭔가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어, 약간 저희 또 자주 드린 질문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음,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 음,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약간 상상력이 좀 부족해요. 약간 네.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이번에 그 질문을 이제 주시고 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막 멋진 답변을 할까 아니면 개인적인 답변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되게 열심히 살지만 살면서 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되게 그런 게 근원적으로 항상 궁금하긴 했거든요. 철학적인 그런 왜냐하면은 개인으로서 나는 내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이고 되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난 되게 하나의 되게 작은 뭔가 점과 같은 건데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뭐 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주에 있는 어떤 저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인간이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걸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의미가 없다면 그거는 없는 대로 그냥 그냥 그 답을 아는 거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뭐 답이든 아니면 좀 깨달음이든 한번 그런 거를 알고 싶긴 해요.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하면 너무 막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거지만 기회가 있다면 좀 그런 답을 알면 좀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존재와 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맞아요. 답을 왠지 안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네. 보통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엄청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는 이 질문을 예전에 게스트로 나왔던 재준이라는 친구가 하던 팟캐스트에 나가서 이 질문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차용해서 카피해서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할 때마다 되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게 재밌고 그리고 이 질문이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뭐야? 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라는 질문을 좀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너무 딥하지 않게 적당히 재밌으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저였고 본인 미래의 나 그것도 방법이네요. 미래의 나 아니면은 뭐 되게 엄청 다양하세요. 뭐 가족인 경우도 있고 뭐, 뭐 사랑하는 상대방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역사적인 인물을 그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고 있어요.
아니 세속적으로 간 다음에 이제 미래에 좀 이렇게 뭐가 유망한지 제가 생각도 살짝 이제 했지만 저는 뭐 그쵸 그쵸.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경비님은 아주 현실적인 평소엔 아주 현실적이고 맞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질문의 답을 찾고 싶다. 네. 없어도 괜찮은데 응. 그냥 뭐 기회가 기회가 된다면. 있다면 좀 궁금해요. 제가 오히려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니까 음. 오히려 그런 거를 생각하기 싫어서 사실 더 현실적으로 좀 하는 것도 있어서 네. 또 다른 흥미로운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좀 그냥 말한 것 같기도. 저 이제 오늘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너무 본격적인 느낌이 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중간에 너무 갑자기 정신을 놓고 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내가 그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라고 네, 좋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